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어학원의 노승수 강사이고요. 오늘 진선여고 1학년 내신 설명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 후에 여기 보시는 성현지 선생님께서도 추가적인 내용들 발표해 주실 건데요. 네, 먼저 그 진선여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고1학년부터 변화되는 내신 5등급제 그리고 대입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선여고 3개년 기출 분석이 진행될 거고요. 그에 따른 내신 대비 방안 그리고 저희 프리 내신 3월 내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고등부 내신 수능 강의 7년차 되는 강사이고요. 강남과 서초 지역 내신 담당해온 강사입니다. 네, 먼저 고등 내신 왜 성경으로 가야 할까, 왜 성경에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등 재원생이 많은 학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와 노하우가 있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자리에서 저희가 20년 동안 계속 고등부를 진행을 해오면서 누적된 데이터 그리고 노하우들이 축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수업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내신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저희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빈틈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후기를 좀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학생들이 좀 좋았다라고 말했는지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의대생 합격생들의 어떤 후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그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0번을 성경에서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좋았냐 물어봤을 때 퀄리티가 높은 자료, 그 부분에서 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좋았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료, 그래서 자료의 퀄리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자료에서도 서술형 영작 대비를 좀 잘 해줬다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준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는 자료가 좋다, 자료의 퀄리티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진선여고 졸업생을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진선여고 학생이었는데 3학년까지 마찬가지로 3학년 내신을 전부 다 성경에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장점이 뭐로 파악되냐 했을 때 학교의 시험 유형과 스타일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진선여고 내신을 성경어학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기출을 바탕으로 그 시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수업을 진행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업의 그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적중이 되는 부분에까지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학생이 계속 신뢰하고 학원을 다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합격생이었는데요. 예상되는 시험 출제 포인트를 잘 알려주시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문들이 또 진선여고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암기하고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시험 포인트를 기출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콕콕 집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보기를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인데요. 24년에 고3이었던 이제 진선여고 학생들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좋았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 중3 때부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3 때부터 계속해서 내신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강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더 어려운 유형이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을 길러줬다라는 부분을 좀 장점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유형들을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공하지만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시험장에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 응용력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넓은 내신 시험 범위 진선여고의 특징인데요. 그런 시험 범위 중에서도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강조를 잘 해주신 부분을 강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의 스타일을 저희 성경어학원 강사들이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실제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료에 또 적용이 되고 적중률도 높게 가는 그런 어떤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025년도 내신 개편안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고교 학점제 부분인데 어쨌든 이 시스템이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공통과목 수강하고 2학년부터 이제 원하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졸업 기준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큰 틀은 크게 변하진 않고 학생들의 어떤 적성이나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 윗부분에 있는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부분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 내신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등급을 이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9등급제였을 때는 1등급이 보시면 4%였었는데 5등급제로 가면서 10%로 이제 증가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1등급에 들어가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1등급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지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9등급제였을 때는 11%까지가 2등급이었는데 이제 5등급제는 10%가 1등급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1등급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같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에 있어서 어떤 변별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1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는 5등급제에서 2등급은 누적 34%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4등급이었던 학생들까지도 2등급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2등급을 받게 되면 내신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특히나 1등급을 반드시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대입 개편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유명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선택 과목이 이제 폐지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선택 과목이 모두 폐지가 되게 되겠고요. 특히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과탐을 선택하면 이과로 갔었고 사탐을 선택하면 문과로 가는 문이과에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이라는 이 두 개의 과목을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통합이 문이과 통합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특징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은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1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그 과목들인데요. 이제 고1에 배웠던 과목도 수능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간략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변하는 부분은 없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선여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진선여고는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934명의 학생 수가 있었고요. 1학년은 332명이었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이고요. 네, 진선여고 입결을 보시면은 저쪽에 표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입결을 보이는 학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 부분을 정리해봤을 때 서울대 9명을 포함해서 서울연고대 이제 54명, 의학계열은 77명, 그리고 주요 대학들은 129명을 보내는 상당히 좋은 입결을 보내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좀 내신은 치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95에서 97점 이렇게 1등급이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1등급 4% 기준이었을 때는 13명이었는데 이제 10%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상단에 있었던 332명에서 10%인 33명이 1등급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1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등까지 1등급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 속에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그 영어 시험은 어떤지 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른 학교와 다른 점 이제 듣기 범위가 들어간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듣기 4회분 정도를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듣기를 들으면서 딕테이션을 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펠링 이런 거 철자나 아주 틀리지 않게끔 잘 연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해에 있어서는 고2, 고3 수준의 독해 부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 진선여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고1 혹은 고2 정도의 수준의 교재를 사용해서
시험을 내시는 경향이 있지만 진선여고는 기본적으로 독해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뿐 아니라 그 어려운 범위 속에서 진선여고의 시그니처 유형, 어법과 어휘를 동시에 물어보거나 혹은 영영일치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시험 범위, 시험 비중에 있어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길이 확장이라는 건 이제 선지의 어떤 길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영일치에 있어서 선지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어서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 범위의 소화 능력과 더불어서 문장을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까지도 최근엔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 영어시험의 특징 이런 식으로 간략히 좀 살펴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3개년 내신 기출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제 범위가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기본적으로 3개과가 들어간다. 이 부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교과서 1개과나 2개과 정도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진선여고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도 많은 시험 범위를 추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형 독해 부교재, 아까 말씀드린 고2에서 고3 수준의 그 교재를 50지문 이상 시험 범위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지문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분량인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겠는데요. 수능에서 보시면 듣기를 제외하고 독해 지문의 개수를 세보면 보통 25개 정도가 개수가 잡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능 독해 2회분 정도를 시험 범위로 넣는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소화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는 이제 듣기 모의고사 4회분이 시험에 들어가고 문제는 4개에서 5개 정도 뽑아서 딕테이션을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점은 객관식 그리고 서답형 영작 부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에 있어서 객관식 서답형 포함해서 31문항 정도, 객관식은 64에서 65점, 서답형 34에서 35점 이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어서 유형에 있어서는 내신형 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영 내용 일치, 그리고 두 번째 문맥상 또는 어법상, 이게 이제 어법 어휘를 섞어 놓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답형 가시면 듣기 딕테이션, 그리고 어법 어휘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법을 고쳐라라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조건 영작이라는 거는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구성해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요 문장을 외워서 좀 쓰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변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럼 어떤 부교재가 사용이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표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차례대로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저 파워업 독해 실천편 초록색 교재가 24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반에 22년도 교재는 이거 고1, 2, 3 대상이니까 어렵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점 유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빈칸 순서 삽입과 같은 그런 유형들을 모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교재였고요. 23년도로 가시면은 아예 이제 고3 독해, 네,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이 어떤 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도 지문들을 수록해 놓은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파워업 독해 실전편은 그냥 거의 고3을 위한 그런 모의고사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2, 고3, 고1 이런 지문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고1과 고2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같은 수준, 단어의 수준이 고1로 올라가면서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문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해석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끄덕끄덕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고3 지문으로 갔을 때는 좀 차이점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문장도 많이 길어지지만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추상적인 부분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석이 잘 되지만 무슨 내용인지 좀 잘 모르겠는 여러 번 읽어야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지문들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진선여고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지문이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답형 부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좀 분석과 함께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듣기 딕테이션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시험지에 있어서 제일 첫 장에 이렇게 듣기 딕테이션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서답형 나머지 부분, 어법어의 수정과 빈칸 영작하는 부분은 가장 뒤에 좀 배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1번부터 쭉 22번까지 유형들을 좀 살펴드렸는데요. 결국엔 정리해보자면은 저 상단에 있는 어법, 어휘, 그리고 내용 관련된 부분, 내용 파악이나 내용 일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3개과 그리고 부교재 50지문 이상, 듣기 4개에서 5회분 정도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매일 시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에 이제 출제 비중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초록색 부분이 이제 듣기입니다. 그래서 4문항, 5문항, 5문항 계속해서 일정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 주황색 부분, 이제 부교재 부분인데 부교재에서 출제 비중이 많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분홍색 부분이 교과서인데 점점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25년부터는 교과서가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비중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객관식 유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어휘를 동시에 물어보는 시그니처, 영영일치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영영일치 초록색, 그리고 어법, 어휘가 이렇게 주황색이라고 보시면은 비중이 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문항, 18문항, 그리고 15문항까지 이어지는 많은 대체로 객관식은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까다로운 빈칸이라고 좀 써놨는데, 그러니까 빈칸 부분이 대체로 변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변형의 정도가 좀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단어 몇 개만 바꿔서 내시지는 않고 문장을 완전히 거의 다른 문장 같은 느낌으로 내시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 새로운 걸 읽어내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선지들도 많이 길게 구성을 하고 계셔서 빈칸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은 이제 기타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대체로 순서 문제, 문장 삽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변별력이 높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5문제 중에서 3문항이 요약 문제로 등장을 했는데요. 요약의 문장 자체가 읽어야 또 텍스트가 좀 많이 길었었고 동반이어야 되는 학생, 그러니까 어휘력이 없는 학생들은 좀 맞추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로 최근에 난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답형 부분 이렇게 듣기 빈칸, 어법어의 영작 딱 3가지로 거의 고정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초록색 부분인 듣기 빈칸 4문항, 5문항, 5문항 일정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법 혹은 어법어의는 2문항씩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법적으로 올바르게 고쳐라 혹은 문맥상 올바르게 고쳐라 이런 고치는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영작 문제 5문항, 7문항 그리고 6문항까지 영작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영작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기존에 외웠던 부분들 변형 없이 그냥 원문 영작하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가 23년, 24년 특히 24년에는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원문 영작이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 글의 요약문을 너네가 배열해서 써봐라 혹은 밑줄의미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봐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외우지 않았던 새로운 걸 영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추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형 비율로 이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앞부분에 있었던 어법어의 빈칸, 영영일치 부분 이제 객관식에 있어서 좀 변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이 되는 것들을 보시면은 어떤 두 단위의 의미를 절 단위로 바꾸라랄지 아니면 가목저가 이트가 있는데 이트를 쏙 빼놓고 내신다랄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수능의 어법의 플러스로 약간 좀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단어 몇 개 빼서 이렇게 좀 출제하시는 좀 그런 까다로운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휘에 있어서는 동의어 반의어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변형을 가져가시고 거기에 더해서 not 같은 거를 추가하거나 빼서 그러니까 not을 추가하면 부정의 의미가 되고 not을 빼면 이제 긍정의 의미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런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변형을 가져가시면서 학생들이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풀 수 있도록 좀 출제를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 부분은 아까 변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영일치는 그럼 변형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지문은 바뀌지 않지만
지문의 어떤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시면서 혹은 지문 전반적으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추가하시면서 새로운 지문을 읽고 결국엔 그 새로운 지문이 바뀌어서 나오는 영역일치를 또 풀어라 하는 것들이 최근 요구되는 경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작 같은 경우는 변형이 요약문을 써라, 밑줄음이 영작을 써라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변형 비율이 어떠냐 이런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분홍색 부분 8문항 나왔던 것이 9문항 그리고 저 끝에 가시면 15문항으로서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는 유형 자체들도 굉장히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시험 범위도 어렵지만 변형률 자체도 늘려나가시면서 시험 난이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징적으로 보여드릴 만한 기출문제들을 살펴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네, 이게 대표적인 어법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어법상 잘못된 부분이 대체로 이제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4번 선지에 나오는 어떤 표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요. attribute A to B라는 표현, A는 B 때문이다 라고 학생들이 이 당시에 다 학습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attribute that to greenhouse effect. that은 이제 그것이라는 말인데 이 그래서 그것이라는 거는 지구 기온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실 효과가 지구 기온을 상승시킨다 이런 문장이 써있던 부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that을 빼고 출제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that을 딱 빼고 출제를 하셔서 의미가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기온 상승이라는 that이 뭐 때문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구기온 상승을 쏙 빼다 보니까 문맥상 맞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법상 틀린 이유는 저 attribute이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걸 또 빼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맥상 어법상 동시에 틀리게 되는 that 하나 빼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던 출제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를 좀 살펴드린다면요. not A but B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셨던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네, 그 중에서 저 not only A의 only를 빼서 또 출제를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B를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는 A, B 둘 다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only를 빼는 순간 A는 사라지니까 문맥상 틀리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어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었거든요. only를 빼도 어법상은 바뀐 게 없지만 의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또 출제하고 계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맥상, 어법상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서답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말고 이렇게 문장 단위로 좀 밑줄이 쳐져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ing로 바꾼다랄지 혹은 뭐 whatever를 anyone who로 바꾼다랄지 이렇게 어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painless를 painful로 바꿔라. 그래서 반열을 내셨던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어법과 어휘를 동시에 물어보는 부분 학생들이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역일치 부분입니다. 지문이 추가되었다라고 제가 위쪽에 써놨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하나의 지문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저 윗부분은 아예 새롭게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또 영역일치를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 선지들 중에서 2개의 선지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에서 물어보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독해력 자체를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가된 또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 추가 질문에 있었던 reluctant, 꺼려하는 이라는 단어를 이제 선지에서는 inclined,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미를 또 내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력이 많이 확장되어야만 시험에 유리하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빨간색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쪽 멀리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원래 읽었던 지문이 되겠고요. 그 지문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빨간색 부분은 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읽었던 지문이랑 전혀 다른 걸 읽는 느낌이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영일치 이렇게 긴 선지들을 좀 처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영영일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빈칸 부분에 있어서 변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학생들이 배웠던 지문의 빈칸 부분을 뚫어서 거기를 많이 변형해서 내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읽어 나가면서 저 마지막 빨간색 부분은 아예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추가하시고 그 추가된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정답을 내도록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정답 내는 데 있어서는 원래 읽었던 부분의 핵심 내용을 가장 담은 것이 정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에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요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외워서 쓰는 부분들은 단어를 배열하며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변형이 됐을 때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work 이 부분까지만 읽고 이제 our culture부터는 이제 새롭게 읽어내야 되는데 그 새롭게 읽어내야 되는 부분 속에서 밑줄 부분이 이제 환경펜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 밑줄의 의미를 너네가 이제 영작해봐라 라고 좀 내셨던 부분이라서 네,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밑줄의 의미를 영작했을 때 나오는 답은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요약문 영작 그리고 밑줄 의미 영작이라는 것도 사실상 주제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글에 대한 주제 영작 그리고 요약문 영작 학습을 한다면은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성현직 선생님께서 대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